alarm clock rings, a brand new start. Time to move, time to take part. Breathing deep, feel alive. Let's get ready to thrive. Good morning energy, rise and go. Feel the power, let it show. Take the world. 어서 오세요. 건강 브런치입니다. Step outside.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모든 걸 서빙해 드릴게요. 건강 브런치 셰프 보영입니다. 이번 주도 건강한 브런치 아주 든든하게 먹어보자고요. Good morning energy, rise and go. Feel the power, let it show. Take the world, make it yours. Open wide those 설렘이 아닌 편안함에 떨림이 아닌 반가움에 아쉬워할 필요 있나요? 새로움이 아닌 익숙함에 새로움이 아닌 소중함에 아쉬워할 필요 있나요? 난 이제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내가 타는 그런 거 말고 생각만 해도 이런 웃음을 짓고 싶어요. 남주인 그런 거 말고 편안함보다 뜨거움보다 따뜻한 사랑이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뭘까요? 뭐라고 부를 수 있나요? Warm is better than hot. Warm is better than hot. Yeah. 생각만 해도 즐거운 그 단어 손잡고 걷고 싶은 산책 같은 사람. Warm is better than hot. Warm is better than hot. Yeah. 앉기만 해도 따뜻한 그 단어 평생을 살고 싶은 집 같은 사람. Warm is better than hot. Warm is better than hot. Yeah, warm is better. Warm is better than hot. It's better than hot. Warm is better than hot. Yeah. 생각만 해도 즐거운 그 단어 손잡고 걷고 싶은 산책 같은 사람. Warm is better than hot. Warm is better than hot. Yeah. 앉기만 해도 따뜻한 그 단어 평생을 살고 싶은 집 같은 사람. 따뜻한 그 단어 평생을 살고 싶은 집 같은 사람. 네, 안녕하세요. 건강 브런치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저는 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게 혼자 하려니까 조금 살짝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약간 처음이라 떨리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11시 그리고 제 방 일요일 11시에 전해드릴 프로그램은요. 건강 브런치입니다. 말 그대로 건강 브런치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건강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저속노화, 뭐 올리브유, 레몬즙, 또 혈당 관리,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러닝, 젊은 분들 많이 하시고 또 어르신들도 진짜 헬스장 많이 찾아주시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또 건강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사실 잘 알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금 약간 그래 다 건강하면 좋은 거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래서 약간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약간 전문적이지는 않더라도 살짝은 더 알고 하면 우리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도 있듯이 좀 더 나한테 맞는 그런 패턴, 습관들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 방송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근데 건강에 대한 정보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니는 요즘 약간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막 엄청나게 막 논문까지 찾아보고 막 요렇게 전달을 드리진 않더라도 최대한 많은 정보, 많은 출처를 이제 바탕으로 좀 연구 아닌 연구를 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일상에 그리고 인생에 건강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첫 번째 음악으로 좀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문세 씨의 Warm is better than hot 이란 곡이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요. 따뜻함이 좋다라는 그런 가사가 정말 많아요. 이 제목부터가 Warm is better than hot 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 방송이 오전 11시에 하는 만큼 좀 따뜻한 가족의 마음으로 약간 따뜻한 아메리카노와도 잘 어울리는 그런 방송이 돼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저는 이 곡을 작년에 알게 돼서 진짜 이맘때쯤 많이 들었거든요. 살짝 선선해질 때쯤 더위가 좀 가시고 공기가 살짝 달라졌을 때 그때 이걸 들으면 참 분위기 있고 좋더라고요. 또 겨울에도 잘 어울리는데 이제 좀 점점 추워질 거니까 이 곡을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녹음하러 올 때도요. 딱 공기가 달라짐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좀 느끼셨나요? 이게 살짝 아침 공기가 달라지면 드디어 좀 가을이 찾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전 드는데 이럴 때 또 감기 걸리기 쉽거든요, 여러분. 네, 몸 건강, 옷 잘 따뜻하게 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저희 첫 번째 코너는요, 여러분. 바로 건강을 챙기신다면 Why라는 코너입니다. 건강 관련 정보를 전달해주는 코너예요. 이 말 그대로요, Why. 우리 옛날에 저는 이 Why라는 만화책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제 그 생각으로 한번 이 코너를 만들어 봤어요. 그 Why라는 만화책이 한 주제에 관련해서 만화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막 설명해주는 되게 재미있는 만화책이거든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을 정도로 진짜 유명한 만화책이고, 특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만화책 중에 하나인데, 우리 어른들은 만화책을 볼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약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좀 재미있게 풀어내기 위해서 건강을 챙기신다면 Why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의 Why는요, 여러분, 건강 하면 저절로 따라오는 키워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운동입니다. 특히 운동이 그냥 운동도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왜 운동을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좀 서치 주제를 찾아와 봤는데요. 나이가 들면 사실 어려워요, 운동하기. 시간도 없을 뿐더러 힘들잖아요. 지치고, 그쵸?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운동하기 힘들어 라는 말을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사실 더 해야 하는 거예요. 몸이 힘들지만 더 힘들어야 한다는 게 너무 좀 슬프긴 하지만요. 나이가 들수록 더 운동해야 하는 이유가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았는데요. 그 나이가 들어서 어렸을 적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약간 몸매를 가꾸기 위한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서는 이 진짜로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습관이 바로 운동입니다.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당연하게도 근육 감소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이 연구에 따르면요, 여러분. 30대 이후부터는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60대 이후에는 젊을 적 내 건강, 내 인바디, 요 측정 범위 내보다요, 근육량이 무려 30%에서 40%까지 감소한다고 해요. 와, 근데 이게 사실 40%면 절반도 안 되네 할 수 있지만, 진짜 많은 수치거든요. 이게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이 근육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근육이 내 겉으로 막 울퉁불퉁하고 막 복근, 식스팩, 11자 복근, 요런 복근과 관련된 근육 이외에도요, 진짜 중요한, 진짜 정말 진정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기초 대사량입니다. 여러분,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요, 살도 쉽게 찌고요, 작은 활동에도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근력 운동이라도 꾸준히 해줘야 일상생활이 편해지고, 그리고 더 나이가 들어서도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이게 근육이라는 게 진짜 만들기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살 1kg 찌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근데 근육 1kg 찌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 이 근육을 유지시키기 위한, 키우라고도 사실 말하기 약간 키우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거거든요. 이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좋은 습관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계단으로 오르내리기, 그리고 우리 차보다는 좀 걸어 다니는 습관, 시간 날 때 좀 밖에 산책하는 습관, 요런 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제가 말하는 걷기, 산책하기, 계단 오르내리기 이런 거는요, 이 두 번째 건강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관절과 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고요. 그러면 무릎, 허리,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게 제 아는 친구 이제 부모님들도 슬슬 무릎 수술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게 70대 이상이 되면요, 낙상으로 인한, 그리고 부딪힘으로 인한 사고가 많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지켜보는 이들도 마음이 아프지만 본인도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그리고 내 몸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그 슬픔 자체가요. 저도 옛날에 허리가 20대 초반이었지만 허리가 진짜 양치하려고 물을 뱉으려고 이 세면대로 얼굴을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던 그 허리 통증이 있었을 적이 있거든요. 와, 그때는 그냥 만사 힘들고 만사 귀찮고 이렇게 세상이 불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더 나이가 먹고 제가 만약에 70대, 60대 뭐 요쯤 돼서 그런 일을 겪었더라면 이 나이 탓을 더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속상할 것 같거든요. 그러므로 저희가 이 근육 감소 그리고 관절과 뼈 건강과 연관지어서 근육의 유지를 시켜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여러분 약간 우리 몸에 근육이 쌓일 곳은 많잖아요. 뭐 얼굴 근육부터 시작해서 어깨, 팔, 배, 허리, 다리 많잖아요. 그런데 요 중에서요, 저는요, 하체 근력 운동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논문도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더 열심히 하체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근데 하체 운동 진짜 힘들잖아요. 진짜 다리 하나 까딱하기 힘든 게 일상생활일 수도 있는데 하체 운동까지 해야 된다고? 근데 특히나 이 하체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게요. 하체 근육이 발달하면 모세혈관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게 남성분들한테 중요한 게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잘 분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하체 근육, 하체 운동을 해야 돼. 요런 말을 하는 이유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또 허벅지 근육이요. 당분을 저장하고 대사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노년층은 허벅지 근육이 발달해야 같은 양의 영양소를 섭취해도 더 오랫동안 힘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질병과도 관련이 있겠죠. 하체에 근육이 없으면요, 여러분. 아까 모세혈관이 잘 생긴다 했는데 모세혈관이 사라지게 되면 혈액이 위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나이가 들수록 하체 운동을 많이 해서 모세혈관을 더 많이 생성을 시킨 다음에 혈액이 골고루 잘 분산되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노년층의 경우요, 해마다 10%의 근육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선 하체 운동 더욱 열심히 운동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하체 운동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진짜 우리 헬스장만 가봐도요, 너무 많은 기구들이 요즘에는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4가지 부위를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허리뼈와 허벅지뼈를 잇는 근육, 바로 대요근입니다. 요 대요근은요, 저 좀 계단 오르기 힘들어요. 계단 내려오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대요근이 약해졌나? 라고 의심해 볼 만합니다. 이 대요근을 키우려면요, 이 동작을 반복하면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쪽 무릎을 세우고 누워서 반대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워서요, 한쪽 무릎을 세우고 반대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 요 동작을 한 1분 동안 매일 꾸준히 반복을 해주시면요, 요 허리뼈와 허벅지뼈를 잇는 근육이 조금 건강해진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누워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요 동작 제가 좀 지금 보여드리긴 좀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 근육, 내전근인데요. 우리 내전근은요, 다리를 안쪽으로 단단하게 모아주는 그런 근육 역할을 합니다. 골반부터 허벅지 뒤쪽까지 이어지는 근육인데요. 이 내전근의 힘을 키우면요, 배뇨장애, 전립선 질환, 치질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 내전근은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사실 약해져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쉽게 강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똑바로 앉아있을 때 있잖아요. 우리 뭐 일할 때도 앉아있고 카페에 떠들 때도 수다 떨 때도 앉아있고 하는데 요 내전근은요, 다리를 그냥 모아준 채로 앉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우리 보면 다리 꼬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허리 이제 등받이에 떼어져서 앉아 계시는 분들 아니면 까치발 들고 계시는 분들, 앉아서도 까치발 들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요, 발바닥을 온전히 발바닥에, 방 바닥에 혹은 카페 바닥에 신발 신고 혹은 카페 바닥에 다 이렇게 딱 붙인 상태로요, 다리를 모아준 상태로 무릎을 모아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모아준 상태로 허리를 펴고 수다를 떨거나 일을 하거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도 모르는 상태로 점점 벌려지거나 다리가 꼬아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내가 내전근의 힘이 좀 약하구나.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보고 조금 더 그 다리를 모으려고 좀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햄스트링입니다. 아마 이 햄스트링이란 단어를 제일 많이 들어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다리의 움직임을 멈추거나 걷거나 뛸 때 속도와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부위가 발달하면 민첩성이 길러지고요. 특히 내리막길을 걸을 때 부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내리막길 하면요, 우리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면 눈 내리고 또 미끄러운 길 하면은 이 햄스트링에 힘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햄스트링에 약하다 싶으면 이런 데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다리뿐만 아니라 고관절까지 허리까지 충격이 되면 이거 병원 신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햄스트링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건데 이 햄스트링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면은 엎드려져요, 여러분. 발목에 베개나 공, 우리 요즘 필라테스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공 같은 거 집에 많이 구비해 두고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베개도 좋아요. 베개에 발목에다가 그걸 끼우고 다리를 뒤쪽으로 접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동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내전근 말씀드렸다시피요. 내전근도 다리를 모아서 운동을 해주면 강화되는 부위잖아요. 엎드려서 베개를 다리 사이에, 발목 사이에 끼우면요. 이 무릎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까워진 다리를 뒤쪽으로 접었다 올렸다 내렸다가 하면은 요 내전근 근육까지 좀 강화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른한 우리 재방송은 또 일요일 오전이잖아요. 뒹굴뒹굴 아직 베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한번 해보세요. 엎드려서 그냥 베개 발목에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유지한 채로 다리를 올렸다 내려놨다 올렸다 내려놨다 하시면 좀 우리 일상생활에 습관적으로 생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은 대퇴사두근입니다, 여러분. 대퇴사두근은요, 허벅지 앞쪽에 있는 큰 근육으로요, 관절 건강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바로 우리 어른 약간 좀 한 3, 40대 접어드신 분들은요, 퇴행성 관절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재활 운동을 할 때 주로 단련하는 부위가 이 허벅지 앞쪽에 있는 큰 근육,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대퇴사두근이 발달하면 걸을 때 무릎이나 발목 이런 관절들이 받는 충격이 줄어들고요. 관절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요 대퇴사두근은요. 벽에 기대서 가지고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허벅지가 바닥과 수평이 될 정도로 무릎을 굽혔다가 펴는 동작이 좋습니다. 이게 바로요. 스쿼트. 다른 말로 스쿼트입니다, 여러분. 스쿼트 다들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냥 어깨 넘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벽에 기대서 앞으로 쓰러지거나 뒤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벽에 기대고 무릎을 굽혔다가 직각 정도까지 굽혔다가 폈다가 요걸 좀 반복하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는 게 사실 어려울 거예요. 근데 1분씩이라도 여러분 요 동작들 반복해 주시면 일상생활에서 우리 굳이 헬스장 가지 않더라도 굳이 이 바쁜 시간 내서 헬스장 가지 않더라도 그냥 심심한데 하면 그냥 핸드폰 들고 스쿼트 한번 하시는 겁니다. 전 양치할 때도 한 번씩 스쿼트 생각나면 하거든요. 그것도 꽤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양치하면 그래도 한 3분 정도 소요되잖아요. 근데 무작정 또 근육을 키우겠다고 해서 무리해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 대신 부상 위험 더 중요하거든요. 부상에 대한 우리의 보호가 더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몇 가지 이 동작들로도 우리 건강을 좀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좀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음악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선선해졌다 했잖아요. 저 또 이런 선선해질 때 이만한 음악이 없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아실 텐데 가을 하면 딱 생각나는 노래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슬픈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지나온 날의 그리운 그대의 맑은 사랑이 향기로워요.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노래 부르면 떠나온 날의 그 추억이 아직도 내 마음을 슬프게 하네. 잊을 수 없는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을 하면 어떤 노래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저는 진짜 딱 이 노래입니다. 가을이 오면 진짜 직관적이죠. 저는 근데 이만한 약간 이 선선함을 표현해주는 노래도 아직 못 찾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9월, 지금 또 제가 가장 1년 중에 좋아하는 9월에 첫 방송을 하게 됐는데, 코너 중간에 첫 노래로 요 가을이 오면 또 제 최애 노래를 틀어드릴 수 있어서 좀 기분이 색다르네요. 여러분들이랑 실시간 댓글 소통 이런 걸 하면 또 재밌을 텐데, 약간 아쉽습니다. 네, 저희 이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코너는요, 오늘의 지식 처방전입니다. 말 그대로 지식을 제가 한번 전달해 드리는 시간. 근데 또 저희 건강 관련된 또 브런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좀 처방전이라는 단어를 붙여봤습니다. 오늘의 지식 처방전은요, 여러분, 바로 또 운동을 얘기했으니까 빼놓을 수 없죠. 운동 보충제입니다. 운동 보충제 하면 여러분, 보통 단백질 쉐이크, 아르기닌?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또 그렇게, 보편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지식보다는, 이런 분자?
이런 원소가 있어? 라는 정도의 수준까지 저희가 전달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요. 생소하실 수 있는 그런 단어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BCAA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BCAA 들어보셨을까요? 진짜 나는 운동에 진심이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확률도 있는데요. 요게요, 바로 약자죠. Branch Chain Amino Acid라는 약자입니다. 바로 분지사슬 아미노산인데요. 우리 아미노산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특별한 아미노산입니다. 분지사슬 아미노산. 우리가 이제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미노산 중에서도요, 총 3가지, 그중 3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물질을 우리가 BCAA라고 하는데요. 바로 류신, 이소류신, 발린, 요 3가지 아미노산을 우리가 일컫는 말입니다. BCAA. 요 3 물질이요, 근육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들인데요. 단백질 보충제와 함께 사용이 되기도 하고, 운동 전후에 BCAA 파우더나 캡슐을 따로 이제 별도로 섭취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BCAA, 아미노산 이 삼총사, 류신, 이소류신, 발린이라는 친구를 섭취를 해야 하나라는 정보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총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가지를 지칭하는 게 BCAA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분지사슬, branch chain, 분지사슬이라는 이름이 앞에 붙어서 더 특별하다고 했잖아요. 이 이름은요, 바로 구조를 의미합니다. 구조가 독특해요. 독특해서 이 구조의 독특성은요, 어디서 나타나냐? 우린 사실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의 독특성은요, 우리 몸에서 소화가 어디서 되느냐와의 관련성이 아주, 연관성이 아주 뚜렷한데요. 이 분지사슬 3가지 아미노산은요, 근육과 간에서 직접 대사가 됩니다. 이 직접 대사가 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다른 아미노산들은요, 간에서 먼저 분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3가지, 류신, 이소류신, 발린, 이 3가지 아미노산은요, 근육에서 바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동 시에 에너지원이 되고요. 근육의 회복과 성장에 즉각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정말 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총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미노산 중에 총 3가지, 류신, 이소류신, 발린, 이 3가지는요. 생긴 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분지사슬이라는 모양을 하고 있어서요. 다른 친구들은 다 간에서 직접 대사가 되는데 이 친구들은 간뿐만 아니라요. 근육에서 직접 대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육에 직접적으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운동 시에 에너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운동하면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손상의 회복을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이 주요 효능 7가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근육 손실 방지입니다. 당연하겠죠. 근육에 직접적으로 대사를 하는데 근육이 손실되는 거를 아주 방지시켜주는데 효능이 특출나겠죠. 네. 단백질이 사실 우리 운동 중에 분해가 되기 때문에 운동 후에는 단백질을 꼭 챙겨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단백질이 분해되면 우리가 또 단백질을 다시 섭취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근육이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BCAA라는 친구가요. 근육 내 단백질 분해를 억제해줍니다. 그래서 손실을 좀 최소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유산소 운동 시에 에너지 소모를 대체할 수 있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 러닝 하시는 분들, 마라톤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게 또 유행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장기간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근육 손실이 좀 최소화되기 위해서
BCAA를 섭취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근육 회복이 촉진을 시켜줍니다. 근육 운동을 하면 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근손실을 방지를 해준다는 첫 번째 장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그 회복을 촉진시켜준다는 거죠. 바로 이때는요, 고강도 웨이트 혹은 좀 자전거, 요렇게 유산소 이외에도 우리가 근육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했을 때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 또 좀 졸음도 몰려오고, 우리 근육통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뻐근함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친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근육량 증가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우리 중요한 단백질, 특히 류신의 경우에 이 근육 성장에 아주 좀 많은 도움을 주는 친구인데요.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엠토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백질이 근육 합성을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드리는 BCAA라는 3가지 아미노산 중에서도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류신이거든요. 이 류신 비율이 그래서 이 조합, BCAA 파우더나 캡슐 이런 거 드시는 분들도 아마 상세 영양 정보를 보시면 이 류신의 비율이 가장 높을 겁니다. 그만큼 이 류신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류신이 가장 잘하는 역할이 바로 근육 성장 촉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가 근육을 성장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체지방이 좀 덜 찌게, 살이 좀 덜 찌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근육을 만드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BCAA는요, 직접적으로 사실 지방을 태우는 성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체지방 감소 보조라고 해서요,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근육량 감소, 근육 성장, 그리고 근육 회복, 이런 것들이 바로 운동 지속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환경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운동의 지속력이 증가되면요, 지방 연소 시간이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운동을 더 많이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5번째, 운동 수행 능력 향상. 바로 피로 물질의 분비를 억제한다는 건데요. 우리 피로 물질 하면요,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의 분배를 억제하면요, 집중력 그리고 체력 유지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장시간 운동을 할 때 체력 유지를 도울 뿐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마라톤, 러닝 혹은 고지대 운동, 등산과 같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운동들 있잖아요. 그런 운동에서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 사이클이나 크로스핏 이런 지구력 스포츠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집중력과 체력 유지에 아주 도움이 된다는 점. 이렇게 되면 진짜 장점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단백질 먹어라 하는 이유도 요런 진짜 구체적인 이유에 다 숨어 있는 건데, 마지막 2가지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6번째는 근육통 및 염증 완화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염증 반응을 줄여주기 때문에 근육통이 살짝은 완화가 됩니다. 근육통 지속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관절 피로도도 감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또 뭐 1, 2년 운동을 해서 꾸준히 죽을 때까지 그 근육량이 유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까 첫 번째 코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우리가 이제 1%씩 꾸준히 감소하게 되는 게 바로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복력이 상승한다. 그러면 여러모로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최대화의 그런 효능도 끌어올릴 뿐더러
앞으로 우리가 좀 덜 아프고 덜 고생하면서 같은 시간 운동을 해도 조금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고 조금 더 많은 근육을 생성시킬 수 있는 이 보조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초대사량 유지 및 노화 방지입니다. 근육량이 유지되면요. 당연히 아까 첫 번째 코너에서도 제가 연관되게 꾸준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초대사량 유지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은요. 예방될 수밖에 없죠. 그럼 특히 이제 중장년층 체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요. 단백질 흡수가 우리가 아무래도 나이를 먹다 보면 조금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렸을 때는 막 20g 먹어도 그 진짜 상당 대부분이 다 몸으로 흡수되고 그대로 흡수되고 사실 그 이상의 효율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몸의 구조상. 근데 우리가 나이를 먹고 피로도가 점점 쌓이고 운동하는 시간은 좀 더 줄어들고 이러면 흡수량 자체가 조금 떨어집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더더욱 보조제의 역할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BCAA는요. 단백질 흡수 저하를 보완해 줍니다. 그럼 또 근육의 품질이 유지될 수밖에 없고 노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건강하게 노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BCAA라는 친구 얘기를 저희가 좀 해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쯤 되면 우리 한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BCAA 영양제 뭐가 있나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찾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사실 운동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운동의 최대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게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BCAA라는 아미노산 친구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코너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코너로 들어가기 전에 음악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름이 마지막인 것 같거든요. 아마도. 끈질기게 이 더위가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 제 생각엔 진짜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여름에 많이 들었던 곡, 활기차고 신나면서도 이 노래 들으니까 좀 여름이 그리워지는 것도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법한 그런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발자국 삐뚤빼뚤 그려낸 약속이 시간이란 파도에 지워졌지만 우리 웃음만은 선명하게 남아 넌 내게 여름이었다 찬란하게 빛난 청춘이었다 뜨겁고 짧았던 그 기억들이 내 삶의 눈부신 한 컷이 돼 Summertime,
시절 우리 떠올려보나 한여름 밤의 꿈처럼 다시는 돌아갈 수 없지만 넌 내게 여름이었다 찬란하게 빛난 청춘이었다 뜨겁고 짧았던 그 기억들이 내 삶에 함께 들리는 비대였다 Summer like summer nights stars dancing by 시간이 멈춘 듯한 여름날 연락선 어서 마셔 symphony 여름의 끝자락에서 너를 떠올려 미소 지으며 그날을 기억해 넌 내게 여름이었다 영원히 내 마음속 여름이었다 네,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듣고 오셨습니다. 저 여름에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여름 청량함의 그 분위기가 다 드러나지 않나요? 그런데 또 이게 여름이 가을 적에 듣다 보니까 또 여름이었다라는 제목이 와닿네요. 벌써 과거가 되었다니. 네, 여름이었다 듣고 오셨고요. 우리 마지막 코너입니다. 벌써 바로 오늘 뭐 먹지? 라는 코너인데요. 말 그대로 오늘 뭐 먹을지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려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이 이제 지나갔고 또 가을이 왔잖아요. 이쯤 또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환절기. 진짜 지독한 감기 걸리기 정말 쉬운 날씨입니다. 좀 선선해졌네? 해서 또 그 긴팔 입고 나오셨다가 안에 이제 뭐 가디건 같은 거 걸치고 나오셨다가 바깥에 좀 이 정도는 아닌데 싶어서 더워서 벗었다가 실내 들어가면 에어컨 또 빵빵하게 아직 틀어져 있고 이러면 이 체온 조절을 위해서 애가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애가 이 리듬을 못 맞춰서 체온 리듬을 못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지독한 감기에 환절기에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일수록 옷도 잘 챙겨 입어야 하지만요. 먹을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또 건강 브런치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오늘 뭐 먹지? 코너에서 추천받으신 거를 좀 한 번씩 먹어주시면 건강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추천드릴 음식은요, 여러분. 여름에 보양식 많이 먹는데 고기 보양식 많이 드시잖아요. 뭐 삼계탕이나 아니면 뭐 전골류 요런 거 많이 드시는데 고기보다 요 친구를 한번 보양식으로 이번 여름 보내실 때 드셔보시면 어떠실까 하는데 바로 8월 제철 수산물 굴비입니다. 굴비 다들 아시잖아요. 굴비 맛있잖아요. 또 이 굴비가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진짜 보양식이더라고요. 우리 여름에 땀 정말 많이 흘리잖아요. 그런데 이 굴비 자체에 염분이 굉장히 많이 채워져 있어서요. 땀으로 나간 염분을 채워주기에 아주 적합한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많이 아시다시피 옛날 고려시대 때부터 임금님에게 차려지던 그 수산물이 바로 굴비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진짜 옛날부터 우리 보양식 하면 굴비라고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정말 건강한 음식 중에 하나이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또 우리 또 보양식 하면 삼계탕을 저절로 떠올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저도 항상 삼계탕을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굴비를 제가 데려온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단단히 붙들어줄 이 여름에 허약해진 몸을 단단히 붙들어줄 보양식
이지만서도요, 제가 또 두 번째 코너에서 BCAA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단백질, 아미노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바로 류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류신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이 굴비라고 해요. 와우. 그럼 좀 더 드시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이 류신이요, 몸에서 자연 생성되지가 않아서 그렇게 보충제로들 많이 드시는 건데, 이 류신이 어느 정도로 풍부하냐 하면은요,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 쟁여두시는 거 있잖아요. 냉동실에. 바로 닭가슴살. 이 닭가슴살에 버금가는 이 류신의 양이 있다고 합니다.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류신이 닭고기에 1.7g 들어있다면요, 바로 이 조기, 굴비에 1.6g이 들어있대요. 0.1g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닭가슴살 퍽퍽하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좀 쫄깃하게 굴비 챙겨 드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굴비를 한번 추천해 드리러 가지고 와봤습니다. 염분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당뇨가 혹시 있으신 분들은 좀 섭취의 량을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굴비 레시피는요, 여러분. 구워 드시거나 쪄 드시거나 굴비는 준비해 주시는데요. 녹차물에 밥을 말아서 굴비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일본에도 유명한 레시피가 있어요. 오차즈케라고 보린물이나 녹찬물에 구운 명란이나 생선류 아니면 회 종류 올려가지고 같이 국밥처럼 먹는 게 이제 일본식이라고 하는데, 꽤 우리나라에서도 녹찬물에 밥을 말아 먹는 이 유행이 시작된 지가 좀 됐어요. 근데 특히 녹차물이 굴비랑 제가 잘 어울리겠다 추천드리는 이유가요. 녹차에 탄닌 성분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닌 성분은요, 딱 우리가 생각했을 때 녹차 살짝 좀 씁쓸한 맛 있잖아요. 그 성분이 바로 생선 기름기랑 비린 맛을 잡아주기 때문에 굴비의 좀 짭짤함을 좀 더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좀 탁월한 궁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녹차가요, 여러분, 조선 궁중에서도 별미로 애용됐다고 해요. 와, 진짜 이 선조들의 지식이, 진짜 지혜가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럼 녹차도 추천을 드리지만, 우리 생각해보면 요즘 진짜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가루가 있어요, 여러분. 말차 들어보셨나요? 조선시대 때는 녹차로 좀 이 깔끔한 맛을 잡아줬다면, 우리는 한번 좀 업그레이드해서 말차 가루 있으신 분들은 말차로 한번 대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차가 조금 더 진하고 깔끔함보다는 좀 뭐랄까요? 좀 살짝은 더 진해서 무거운 맛이 좀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또 이 성분을, 말차 가루는 또 가루의 장점이 물금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물금 정도를 좀 내 입맛에 맞춰가지고 좀 조절해서 드시면 더 건강에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녹차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염, 항암, 항노화 효과까지 챙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말차 가루. 그러니까 녹차로, 저는 근데 가끔씩 고등어도 녹찬물에 이렇게 밥 말아먹어서 잘 먹거든요. 그럼 또 든든하기도 하고 물까지 채워주고 염분까지 잡아주고 또 깔끔하니까 또 속도 편안하고 해서 녹찬물에 잘 밥을 말아먹는데, 말차가루 있으면 말차가루에 한번 말아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말차가 좀 생소하시다 하면은 요즘 카페에도 말차 티 종류, 말차 라떼 종류 많거든요. 한번 그런 걸로 시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혼자 떠들다 보니까 어느덧 방송을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첫 방송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어떤 주제들을 가져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 지루하지 않게 이 1시간을 채울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오랫동안 많은 시간에 걸쳐서 어젯밤까지 했는데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일상생활에 제가 말씀드린 이 꿀팁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이 그냥 은연중에 떠올랐으면 하는 바람들이 좀 욕심일까요? 바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친구들,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요, 많은 정보들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리고 선정해오는 노래들이나 이런 주제들도 진짜 전부 다 제가 여러분들 생각해가지고 좀 의미 있는 곡들, 의미 있는 주제들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애정이 담뿍 담긴 정보들 매주 제가 수집해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이 애정 듬뿍 담긴 제 브런치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화요일 아침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11시 재방과 본방이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들도 애정 가득 들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